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9회 KR 크레딧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여 동안 등급 변동 및 주요 리서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및 11월 2주간 등급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평가로는 발해 인프라 투융회사의 ICR 그리고 동원산업의 무보증 사채가 각각 AA- 안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원산업의 경우에는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면서 이관된 회사채에 대한 등급 부여인데요. 연결 실체 관점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 재무구조 개선 전망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리서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스페셜 코멘트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특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주제인 지자체 신용보강 유동화 증권,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콜옵션 행사 리스크, 한화의 하나건설 합병, 롯데케미칼 및 롯데그룹 관련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3분기 잠정 실적이 차례로 발표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견해들을 담은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요 코멘트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지자체 신용 보강에 기초한 유동화 관련 코멘트인데요. 지난 9월 말 진행됐던 마지막 크레딧 토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짚은 적이 있었습니다. 즉 강원도 지급보증 유동화 증권 채무 불행 이슈를 그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이번에 나온 코멘트에서는요, 일반적인 지자체 신용보강 유동화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서 나왔던 질의들의 답변 드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자체 신용보강이 제공된 유동화 증권의 만기 시점에 지자체의 의무 이행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지란 질의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주요 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된 때에 이 의무의 이행 시점이 이연되었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SPC는 만기 연장 절차와 무관하게 만기 도래 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차주에게 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차주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공여기관인 지자체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의무 이행기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지금 상환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거래 참여자들이 대출 약정상의 만기 연장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KR이 평가하고 있는 지자체 신용보강 유동화회사 22개사의 유동화증권 신용등면은 영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코멘트로 넘어갈까요? 그럼 보험사 자본성 증권 콜리스크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네요. 네, 11월 1일자에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연구체의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공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한 차례 파장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담당 연구원께서는 자본성 증권이 규제자본 비율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 투자자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평판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재차 행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관련 이슈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보험업권의 콜 시점이 올해와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업체들의 차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 재무건전성 지표가 지금 저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업체들 자본관리 능력과 함께 전략 또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의 하나건설 흡사합병 완료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건설의 기발행 회사채는 한화로 이관이 되었고 이제 구 하나건설의 회사채 및 관련 유동화증권의 신용도가 한화 신용도에 연계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분할합병이 한화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연말 기업어음 정기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 및 재무 안정성 그리고 적용 재무제표 및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질문이 많던 그룹이죠. 바로 롯데그룹인데요. 롯데그룹 신용도 검토 계획에 대한 마켓 FAQ 코멘트도 있었네요. 네, 시장에서 많이 접수되었던 질의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코멘트인데요. 그래서 보시기 좀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시장 관심이 높은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최근 실적과 업황, 투자 부담과 계열 관련 자금 유출 등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시점에 검토했던 것보다 등급 하향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고요.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연계해서 신용도가 하향되는 업체는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 4개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영향권에 있는 계열사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시장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롯데 계열 통합 신용 등급이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렇다면 롯데 지주의 신용도도 같이 떨어지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네, 계열 통합 신용도와 롯데지주의 신용도는 산출 논리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롯데지주의 신용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계열사에서 호텔 롯데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주에 대해서는 롯데케미칼의 신용도가 변화하더라도 이제 계열 통합 신용도와는 달리 롯데지주 신용도를 판단할 때의 그 가중평균 신용도가 단기간 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최근에 롯데지주의 자체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신용도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케미칼 및 연계된 계열사들의 신용도는 롯데케미칼 신사업 투자와 관련한 주요 자금 조달 계획이 가시화될 때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롯데 계열 통합 신용 등급하고 롯데 지주의 신용도는 반드시 연동돼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이미 롯데 지주 자체적으로 재무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대비 신용도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인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된 업체들에 대한 코멘트가 여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들이 나왔을까요? 네,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품질 비용이 2020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발생했는데요. 코멘트에서는 이에 대해서 양사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품질 비용 이벤트 리스크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던 기아의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이 품질 비용으로 인해서 긍정적 전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요. 추후 연간 실적을 확인한 후에 신용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기아차 품질 비용 관련 잠재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 회사에 대한 사업 재무 역량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지 않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하고 또 LG 디스플레이 실적 관련 코멘트도 있었네요. 네, 대한항공은 실적 호조를, LG 디스플레이는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리오프닝 과도기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또 향후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통합 재무지표는 저하되겠지만 인수로 인한 재무부담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코멘트에서 밝혀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 저하로 영업 손실이 직전 분기 대비 확대되면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는데요. 디스플레이 업황 안정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OLED 수익 구조 안정화, 투자 과정에서 재무 레버리지 통제 수준 등이 신용도 결정에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시장에서 접수됐던 몇몇 질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업체 관련된 질문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롯데케미칼과 LG 디스플레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 두 개사에 대해서는 앞선 코멘트 소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 저조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4분기에도 또 이제 좀 저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등급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등급의 하방 압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반도체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업종 관련 질문 좀 볼까요? 최근에 그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특히 증권, 캐피탈, 건설 관련 유동성 이슈에 대한 계속된 그 높은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안펀드 가동과 같은 정책 지원에 따른 자금시장 안정화 효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별로 분석되는 내용은 3분기 실적을 반영한 평가 종합의견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업종 관련 질문 중에 석유화학 업종도 있는데요. 연초부터 좀 여러 차례 소개드렸던 업종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부진,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에 따른 업황 저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신용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을 파악해서 종합한 다음에 의견을 좀 낼 예정이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내년도 산업 전망에 대한 질의도 많았습니다. 네, 내년의 실적, 사업 환경, 신용 등급 전망이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시장에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매년 그랬듯이 12월 중순에 저희가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자료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해서 온라인 세미나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